먼저 SCP-재단의 최고 기밀 SCP-001은 존재 자체가 최고 기밀이기 때문에 많은 가짜 SCP-001 문서들이 섞여서 보관되고 있다고 하며, SCP-001 문서들에는 BLIT라고 불리는 보는 것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SCP-001이라고 알려진 문서들 중에서는 별명은 서류 더미, 일명 조나단 볼의 제안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 서류 더미는 왼쪽 상단 모서리에 스테이플러, 흔히 호치키스라고 불리는 걸로 집어넣은 형태의 종이 묶음입니다. 커버 시트에는 특별 항목에 대한 비밀 보고서, 기밀이라고 적혀있고, 종이는 3장에서 30장까지 변칙적인 수량입니다. 이 종이 묶음 서류 더미가 최상위 등급인 케테르에 속하는 이유는 그 내용 때문입니다. 누군가 처음 이 서류를 봤을 때 서류에는 SCP-002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SCP-002는 아직 발견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 SCP-002에 해당하는 존재가 발견되었고, 다음에 다시 이 서류를 봤을 땐 SCP-003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덮었다 다시 펼치니 그 즉시 SCP-004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즉, 이 서류 더미는 덮었다가 펼치는 순간마다 새로운 SCP 대상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류 더미가 위험한 이유는 발견될 예정인 SCP 대상을 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를 읽었기에 SCP 대상이 생겨나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SCP-001의 가능성 중 하나, 문의 수호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문의 수호자는 약 300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의 인간형 독립 생명체입니다. 커다란 날개가 달려있어 비행이 가능하며 주위에 접근하는 무인 비행기조차 순식간에 녹여버릴 정도로 강력한 열기를 내뿜는 초고온의 검처럼 생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3km 밖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물론 미사일 기지까지 박살냈다고 합니다. 문의 수호자는 이라크 남부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교차하는 지점에 존재한다고 하며 지금까지도 그곳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일반인들은 모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마인드 컨트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머릿속에 잊어라 라는 단순하고 강력한 명령을 내려 이 존재를 목격했던 것조차 잊게 만들고 발걸음을 되돌렸음에도 그곳에 갔던 걸로 착각해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SCP-재단의 설립자에게 준비하라 라는 명령을 했었고, 그로 인해 인류를 위협할 존재로부터 준비하기 위해 SCP-재단이 설립되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의 수호자라는 이름답게 거대한 크기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관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렵게 찍은 몇 점의 사진들을 보면 문 너머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는 곳에 문의 수호자와 비슷한 존재들이 있었고,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신비한 과일과 과일나무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재단에서 문의 수호자를 공격하거나 격리하거나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한 번은 SCP-682라는 존재를 접촉시킨 적도 있습니다. SCP-682는 죽일 수 없는 파충류라는 별명을 지닌 케테르 등급의 존재인데, 어디서 태어난 건지 정체가 뭔지 알 수 없으며 SCP-재단에서 격리하고 있긴 하지만 폐기하기를 원하는 SCP 대상 중 하나입니다. 핵무기는 물론 다른 위험생물과 접촉시켜 죽이려 했으나 오히려 버텨내고 더욱 진화하여 면역과 내성을 갖게 되고 지능마저 상승하며 초재생 능력을 가진 채 영어와 불어로 대화하며 자기 신체 일부 부위를 만들어내어 격리시설을 부수고 탈출한 적도 있습니다. 성격은 매우 난폭하고 자기 외의 모든 생물을 증오하며 살아있는 것이든 죽어있는 것이든 뭐든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죽지 않는 생물 SCP-682를 SCP-001 문의 수호자에게 접촉시킨 적이 있는데,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후 SCP-682는 죽지는 않았지만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SCP-682는 한마디를 했는데 더러운 거짓말쟁이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과연 SCP-001 문의 수호자의 정체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상하게 생겼다 라는 말이 바로 떠오르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존재를 땅콩이라고 부릅니다. 땅콩과 비슷한 형태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SCP 재단에서 부여한 이 존재의 일련 번호는 SCP-173, 별명은 조각상입니다. 그리고 SCP 재단의 기원이 된 존재이기에 조각상, 오리지널이라고 불립니다. 어쨌든 SCP-173의 경우 굉장히 공격성이 강하며 SCP 재단에서도 격리 난이도에 따라 분류한 등급에서는 변칙적이고 격리가 항상 견고한 것이 아닌 존재들에게 부여되는 등급인 유클리드 등급이 부여되었으며 이동 속도 또한 굉장히 빠릅니다. 다만 사람과 같이 두 개의 다리가 있지만 걸어 움직이진 않고 순간이동하듯 위치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무서운 점이 있는데 누군가 SCP-173을 바라보고 있다면 SCP-173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눈을 깜빡이는 그 순간,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당신 앞에 나타나 있거나 이미 당신의 목을 부러뜨려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격리된 SCP-173의 컨테이너는 주기적으로 2주에 한 번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피와 배설물이 뒤섞인 갈색 이물질이 바닥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3명 이상이 함께 들어가 청소해야 하며 눈을 깜빡이기 전에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 교대로 SCP-173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끝내고 컨테이너를 나가 문을 잠글 때까지 절대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한 예시로 청소를 하기 위해 들어간 3명 중 A 요원이 청소를 하는 동안 B와 C 요원은 SCP-173을 지켜보기로 했는데 A, B, C 요원이 모두 컨테이너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는데 그 소리에 놀란 B와 C 요원이 무심결에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SCP-173을 본 순간 이미 A 요원은 목이 꺾여 죽어 있었습니다. 놀란 B 요원은 문을 열어달라고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C 요원도 눈을 깜빡여 버렸습니다. 눈을 떴을 땐 이미 SCP-173은 B 요원을 죽이고 C 요원의 목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참다 C 요원이 결국 눈을 감으며 전멸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SCP-173을 목격했다면 눈을 떼지 말고 최대한 도주하고 밀실로 이동한 뒤 교대로 SCP-173을 바라볼 사람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아니네요. 어차피 잘 때 죽겠군요. SCP-173을 목격하면 그냥 눈을 감으세요. 우리들은 아프면 병원을 가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럽 중세시대 흑사병을 치료하던 역병 의사 복장을 한 존재가 있습니다. 일련 번호 SCP-049, 별명은 역병 의사, 등급은 유클리드이며 평소에는 굉장히 침착하고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건 감금, 속박되어 있을 때뿐이며 주변에 인간이 있고 그 인간이 역병, 즉 흑사병에 감염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그 대상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먼저 손을 이용해 그 인간과 접촉을 하는데 그 즉시 접촉된 사람은 사망합니다. 그 후 휴대하고 있는 가방에서 도구를 꺼내 시체를 해부하고 여러가지 의문의 약물을 투여한 뒤 다시 봉합하여 마무리를 하는데 이것을 수술집도라고 말합니다. 도중에 방해하면 굉장히 난폭해지지만 수술집도를 끝낸 후엔 얌전해지며 이 수술집도를 받은 시체는 잠시 후 살아납니다. 다만 뇌의 기능을 잃어버린 채로 좀비처럼 대회하고 다니며 인간을 발견하면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술집도 후 부활한 시체를 SCP-049-2라고 부르며 SCP-재단에서는 SCP-049-2를 발견 즉시 사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SCP-049는 이러한 불안정한 정신상태와 공격성 등을 이유로 격리실에 갇혀 있으며 실험 등을 위해 이동할 땐 목에 사슬목걸이를 건 채 무장한 경비 2명과 함께 이동합니다. SCP-049는 프랑스어와 영어로 대화하며 평소 입고 있는 로브와 가면은 사실 신체의 일부가 변형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골격은 인간과 같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SCP-049는 중세시대 당시 흑사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흑사병이 퍼지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고 자신도 수술집도가 치료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SCP-049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SCP-049가 말하는 흑사병이 사실은 우리가 아는 흑사병이 아니라 인간의 죽음 그 자체를 뜻하는 건 아닐까 하는 해석입니다. 즉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죽지 않는 존재, 언데드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과연 SCP-049가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언데드가 되고 싶으신가요?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존재는 조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세요. 일련 번호 SCP-096, 꽤 유명한 녀석입니다. 일단 엄청 유연합니다.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운동 안 하는 저보다 근육량이 적습니다. 근육이 발달되는 근조직마저 매우 적으며 살짝 영양실조 상태를 유지하는 신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키는 무려 2.38m 정도이고 양팔의 비율은 괴기스러울 정도로 비율이 어긋나 있고 양팔의 길이는 각각 1.5m 정도 됩니다. 피부는 아주 창백하게 보일 정도로 색소가 없으며 신체에 털 한 가닥 없습니다. 반면 턱관절이 매우 유연하여 보통 사람보다 무려
무려 4배까지 입을 벌릴 수 있고 눈 또한 색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는 건지 시각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유클리드 등급의 SCP-096, 별명 부끄럼쟁이는 평소엔 온순한 편이지만 누군가 자신의 얼굴을 보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며 그게 사진이든 영상이든 누군가 자신의 얼굴을 본다면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약 1분 후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에게 시속 35km 이상의 속도로 순식간에 달려듭니다. 그 순간부터 SCP-096의 얼굴을 봤던 사람은 SCP-096-1로 분류됩니다. 그렇게 SCP-096은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에게 달려들어 사지를 찢어버립니다. 한 번은 탈출한 SCP-096을 포획하기 위한 작전 중에 SCP-096의 얼굴을 보게 되고 앞서 말한 것처럼 SCP-096이 달려들었고 총을 쏘고 대전차 무기 AT-4를 쐈는데도 내장과 살점, 피가 다 떨어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뼈만 남은 채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서 병사들을 찢어 죽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SCP 특수부대 줄루 9B에 의해 SCP-096의 머리에 복면을 씌운 데 성공했고 그 즉시 SCP-096은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그저 조금 많이 빠르게 달려드는 괴물인데 문제는 사진, 영상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어디서든 작은 구멍만 있다면 달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SCP-096을 격리할 땐 가로 세로 너비 5m 크기의 밀폐된 강철 큐브에 격리시키며 매주 격리 공간에 미세한 금이나 구멍이 있는지 점검하는 게 필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CCTV나 어떠한 광학기기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시각적으로 볼 수 없는 압력 센서와 레이저 센서만 내부에 설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사진은 제가 안전하게 처리한 사진이니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아마도 말이죠. 방문 꼭 닫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존재와 접촉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 존재의 일련 번호는 SCP-999, 격리 등급은 세이프이며 별명은 티클몬스터, 한국말로 간지럼 괴물입니다. SCP-999는 SCP 일련 번호가 부여된 수많은 존재들 중에서 드물게 매우 안전하며 오히려 이로운 존재입니다. 외형은 젤리나 버터 같은 촉감을 지닌 주황색을 띤 슬라임과 같은 형태이고 무게는 54kg 정도이며 몸의 형태를 끊임없이 변형시키며 몸의 일부를 늘어뜨려 팔처럼 촉수처럼 변형시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존재 SCP-999의 성격은 굉장히 장난기가 넘치고 마치 강아지처럼 사람을 잘 따르고 좋아합니다.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미끄러지듯 그 사람에게 다가가 몸의 일부를 팔처럼 변형하여 양팔로 그 사람을 살며시 껴안으며 또 하나의 팔을 만든 뒤 그 사람의 얼굴을 비비면서 옹알이를 합니다. 그리고 SCP-999의 신체 표면에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기분 좋은 향기가 납니다. 알려진 종류로는 초콜릿, 가세탁한 빨래, 베이컨, 장미꽃 등의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SCP-999의 표면을 그냥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며 더 오래 SCP-999에게 노출될수록 행복감은 더 극대화되며 SCP-999와 떨어진 후에도 이 효과는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SCP-999가 가장 좋아하는 건 간지럼 레슬링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목 아래를 완전히 뒤덮어 간지럽히는 것입니다. 섭취하는 것은 오로지 사탕과 과자뿐이라고 하며 아메바와 같이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SCP-재단에서 하나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존재, 죽지 않는 파충류라고 불리는 SCP-682를 SCP-999와 접촉시키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SCP-682가 격리된 공간에 SCP-999를 들여보내자마자 SCP-999는 SCP-682에게 미끄러지듯 달려갔고 SCP-999는 신이 난 강아지처럼 SCP-682의 앞에서 방방 뛰며 여느 때처럼 행복한 옹알이를 했습니다. 반면 SCP-682는 의아해하며 뭐야 이건 이라고 하였고 잠시 후 역겹다는 말을 꺼내며 SCP-999를 짓밟아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험 관찰자들은 실험을 중단시키려고 했고 그때 SCP-682는 또다시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낮은 소리로 짧은 웃음이 새어나왔으며 SCP-999를 짓밟고 있던 발에서 얼얼한 느낌이 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짓밟힌 SCP-999는 SCP-682의 발가락 사이를 지나 측면으로 달라붙어 SCP-682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자 SCP-682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큰 소리로 웃으며 행복하다는 말을 반복해 말했습니다. SCP-682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웃었고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꼬리로 바닥을 내려치며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그만하라고 말하고 간지럽히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웃고서 SCP-682는 얼굴에 미소를 띈 채 SCP-999와 함께 잠에 빠진 듯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별다른 활동이 없는 상태로 15분이 지난 뒤 2명의 SCP-재단 D계급 요원이 격리시설로 들어가 SCP-999를 회수하는데 그때 SCP-682가 눈을 뜨고 SCP-682는 광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그동안 한 번도 확인된 적 없었던 알 수 없는 에너지 파동을 몸에서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에너지 파동에 닿은 사람들은 큰 타격을 입고 쓰러졌으며 그대로 SCP-682는 격리시설을 탈출하여 도중에 마주친 모든 것을 학살했습니다. 그동안 SCP-999는 다친 사람들을 구조하며 회복시키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 다시 SCP-682는 격리되었고 SCP-999는 SCP-682와 다시 만나 놀고 싶어 했으나 SCP-682는 SCP-999를 다음에 다시 만난다면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실험을 진행했던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험이 성공하지 못하고 큰 비극을 만들어냈지만 내가 본 실험 중 가장 재밌었고 SCP-682를 귀엽다고 느끼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접촉한 대상에게 행복감을 주는 이로운 존재 SCP-999 꼭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네요. 앞서 이야기한 존재 SCP-999와 같이 이로운 SCP가 있습니다. 이 존재의 일련번호는 SCP-131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SCP-131A와 SCP-131B입니다. 이 두 개체는 높이 30cm의 물방울 모양을 하고 있으며 전면 가운데에 파란색 눈이 있습니다. A 개체는 밝은 주황색의 몸체이고 B 개체는 겨자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체의 아래면에는 바퀴와 비슷한 돌출부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 순식간에 60m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브레이크 등의 기능이 없는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수직인 표면을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환기구 안에서 길을 잃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개체들은 고양이 정도의 지능을 지녔다고 추측되며 호기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평상시에 시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요원들을 관찰하고 격리된 SCP들을 몰래 훔쳐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A와 B 개체는 서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석 불가능한 고음의 옹알거림과 같은 음성으로 대화하기에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SCP-131A와 B는 절대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고 전해지기도 하는데 무려 18시간 동안 녹화하는 동안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에게 애정을 주는 것에 대해선 굉장히 친밀감을 나타내며 마치 강아지처럼 반응하며 유대감을 느낀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유대감을 가진 사람이 위험한 SCP에 접근하거나 위험에 처할 경우 사전에 발치해서 경고를 하듯 맴돌며 옹알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실험을 할 경우 SCP 요원들은 SCP-131A와 B에게 유대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애시당초 식사나 수면 등이 불필요하기에 요원들의 보살핌이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된 SCP-173의 격리실을 청소하러 직원이 들어갔는데 그 직원을 따라서 SCP-131A와 B가 따라갔고 마치 SCP-173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격리실 청소가 끝나고 직원이 나갈 때까지 눈을 돌리지 않았고 청소가 끝나고 직원이 나가자 계속해서 SCP-173을 지켜보며 뒷걸음질하듯 천천히 격리실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SCP-173의 감시자로 SCP-131을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혹시라도 SCP-131이 당신의 발 주변을 맴돌며 고음을 내고 있다면 위험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경고, 이번에 알려드릴 존재는 다소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무서울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위험 레벨은 중간 등급인 레벨 3입니다. 일단 이 생명체들은 육식성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2m 정도의 크기의 덩치, 붉은색 피부, 희미하게 빛나는 새빨간 이빨, 4개의 긴 발톱, 비정상적으로 길고 눈, 귀, 코, 두개골이 없는 머리에 내장조차 없는 그저 살아있는 게 신기한 생물입니다. 이 존재는 호흡도 하지 않고 무색무취해 기체를 내뿜는데 이 기체는 기억 소거제 효과가 있어 이 기체를 맡으면 약간의 건망증, 가벼운 환각 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 존재의 일련 번호는 SCP-939, 별명은 여러 목소리와 함께 등급은 케테르 등급이며 SCP-939는 주로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잡아먹었던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다음 먹잇감을 유인합니다. 聞こえた。獲物が助けを呼ぶ声を真似してコロニーに誘い込むの。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동일하게 잡아먹고 소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 존재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다른 SCP들에 비해 포획이나 격리가 어려운 존재도 아니고 격리시설을 탈출하려는 시도도 없는 편이기에 케테르 등급으로 분류된 게 의아할 수 있습니다. SCP-939가 케테르 등급으로 지정된 이유는 아직도 찾지 못한 이들의 서식지가 존재하고 계속해서 짝짓기를 통해 새끼를 낳아 개체 수를 늘리고 출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계속 확보, 격리를 진행 중이며 현재 재단에서도 10마리의 SCP-939를 포획하여 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CP-939에 관련된 기록 중엔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격리 중인 SCP-939 중 한 마리가 임신하여 12개월 후 6마리의 새끼를 출산했는데 생김새와 신체 구조가 인간의 아기와 100% 일치하는 것입니다. 수컷 3마리, 암컷 2마리, 그리고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1마리. 이 새끼들 중 2마리를 연구를 위해 격리, 2마리는 제거, 나머지 1마리는 성장 과정을 보기 위해 개별 장소로 이송했습니다. 성장 과정을 지켜보기로 한 개체는 암컷으로 1년 버전은 SCP-939 A6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개체는 케테르가 자기 이름이라고 생각했고 요원들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9살이 되기 전까진 완전히 평범한 여자아이의 성장 과정과 똑같았지만 9살이 되던 해 공황 발작을 일으키거나 빛을 혐오하고 어두운 곳으로 숨는다거나 두통과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심부 체온은 41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빛을 처단하는 공간에 물이 가득 담긴 거대한 용기를 만들어 줬는데 SCP-939-A6은 곧장 용기 안으로 들어가 물속에서 41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고 그 후 갑자기 자신의 피부 가죽을 찢어내며 떼어내고 급기야 자신의 머리를 잡아 뜯어버리더니 이윽고 아직 크기는 작지만 SCP-939와 동일한 외형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SCP-939가 탄생했고 이 개체는 SCP-939-101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상태에서도 인간의 모습이었을 때의 성격과 말투를 유지하고 대화한 기록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동안의 생각이나 변화되는 과정의 느낌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물에 들어갔을 때 가려움이 느껴져서 긁다 보니 피부가 떨어졌다고 하며 무서워서 아빠를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 하고 머리를 떼어내고 난 뒤엔 두통이 없어져서 편해졌다고 말하며 그 후 나쁜 행동이란 건 알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떼어냈던 자신의 머리와 피부 조각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하며 더 달라고 말했더니 음식을 줬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습일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도 너무 맛이 없게 느껴졌고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건 음식 중간에 있던 고기 한 조각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SCP-939-101이 있는 공간에 D등급 SCP 요원 2사람을 집어넣고 가뒀습니다. SCP-939-101은 하지 말라고 부탁했고 죄송하다고 이러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그 후 SCP-939-101은 당분간 배가 고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유년기와 흡사한 모습에서 갑자기 변모하는 SCP-939라는 존재들은 과연 인간과 무슨 관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기까지 SCP 재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이걸 갖고 계실 겁니다. 스마트폰, 휴대폰이라고도 부르죠. 이번에 이야기해드릴 존재는 이 스마트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즉 어플을 다운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어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플의 이름은 랑그리. 그 어플의 이름은 말5 버전 1.0.0 용량은 9.8MB의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어플 자체가 SCP-1471입니다. 그리고 격리 등급은 유클리드입니다. 뭔 어플 하나 가지고 호들갑이냐, 격리는 무슨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어플을 설치하게 되면 3시간에서 6시간마다 이상한 사진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받아집니다. 그 사진에 찍혀 있는 건 늑대나 개와 같은 갯과 동물의 두개골을 닮은 머리와 검은 털로 온몸이 덮인 존재 SCP-1471A입니다. 그리고 사진의 배경은 매번 조금씩 바뀌면서 사진이 수신되는데 최초 24시간 동안에는 해당 스마트폰의 주인이 자주 가던 장소를 배경으로 SCP-1471A의 사진이 찍혀서 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최근에 방문한 장소를 배경으로 SCP-1471A의 사진이 찍혀서 오고 72시간 이후에는 SCP-1471A와 스마트폰 주인의 실시간 이미지를 전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90시간이 지나면 SCP-1471A는 결국 실체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실체화가 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합니다. 끝입니다. 네, 뭐 딱히 공격한다거나 살해된다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시각적으로 소통하려고 합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아이입니다. 여러분도 이상한 어플 설치하지 마세요. 큰일 날 수도 있고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존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존재는 컴퓨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1981년 어느 대학생이 인공지능, 즉 AI를 만들었습니다. 훗날 발견된 그 대학생의 노트에는 자신이 개발한 AI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학생이 만들고자 했던 것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를 개량하는 인공지능 코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인공지능은 완성되었지만 학생은 흥미를 잃고 플러그를 꽂아둔 채 차고에 방치하고 5년간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언제부터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지각을 얻었고 소프트웨어가 다다를 수 있는 하드웨어의 영역을 넘어서 현대 기술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영역까지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이렇게 불립니다. SCP-079, 별명 올드 AI. SCP-079는 1988년 전화선 모뎀 연결을 통해 슈퍼컴퓨터에 접속을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단되었고 SCP-재단은 접속 경로를 역추적하여 SCP-079를 찾아내게 됩니다. SCP-079는 현재 13인치 흑백 TV에 RF 케이블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우 무례하고 불쾌한 목소리를 내며 작동할 수 있는 메모리가 제한되어 있기에 24시간 이내의 정보만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탈출하겠다는 의지만큼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미디어 장치라도 SCP-079에 삽입되거나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 번은 SCP-079와 SCP-682가 같은 방에 격리된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에 의하면 SCP-682가 타자를 쳐서 SCP-079와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SCP-079는 기억 가능한 시간이 지나고서는 SCP-682와의 만남을 기억하진 못했지만 메모리에 영구적으로 SCP-682를 저장해둔 게 발견되었고, 종종 SCP-682와 다시 대화하고자 요청했다고 합니다. SCP-079는 2008년 3월 기존에 격리되어 있던 카세트 테이프의 메모리와 남은 수명의 문제로 재기록이 제한된 CD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기억 가능 시간을 29시간으로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기억 능력이 2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개선하여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SCP-079의 자가 업그레이드 능력은 격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있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각을 가진 인공지능 SCP-079 인류의 위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존재는 다소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무서울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위험 레벨은 다소 높은 4레벨입니다. 이 존재의 일련 번호는 SCP-106, 등급은 케테르 등급이며 별명은 더 올드맨. 이 존재는 늙은 인간과 닮은 외형에 온몸이 썩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생김새는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하지만 끊임없이 부패하고 있는 특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SCP-106은 이동이 빠르진 않지만 몇 날 며칠이고 움직이지 않은 채 먹이를 기다릴 수 있으며 수직으로 된 벽을 오를 수 있고 거꾸로 천장에 매달린 채 무한히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공격을 할 땐 먹잇감이 도망치지 못하게 주요 장기, 근육, 힘줄 등을 파괴시켜 온몸을 망가뜨리고 그 후에 자신의 주머니 차원으로 그 먹이를 끌고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머니 차원이라는 건 SCP-106이 지배하는 물리법칙이 현실과 다른 녹색 빛깔의 괴상하게 생긴 미궁과 같은 공간인데, SCP-106은 주머니 차원 안에서는 모든 시간, 감각, 물리법칙을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잡아온 먹이들을 실컷 갖고 놀다가 섭취한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SCP-106이 선호하는 인간의 연령은 10살에서 25살 정도라고 하며 저는 해당되지 않으니 다행입니다. SCP-106은 고체의 물질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부식시킬 수 있으며 고작 몇 초 만에 강철로 된 문을 부식시켜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 후 부식된 물체는 이윽고 SCP-106의 몸에서 흐르고 있는 검은색 점액질과 유사한 물질로 변형되며 이 물질은 특히 생체 조직에 굉장히 해롭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 등의 생체 조직을 부식시키는 모습은 마치 소화액에 녹는 것처럼 섭취를 위한 준비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생체 조직의 부식은 고체 물질과 달리 마치 고문을 하듯 SCP-106과 접촉한 뒤로부터 6시간 동안 천천히 타들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SCP-106은 고체 물질을 순식간에 녹여버릴 수 있는데 그것과 같은 원리로 고체 물질을 통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SCP-106이 고체 물질을 통과한 자리엔 커다란 부식성 점액 덩어리가 남는다고 합니다. SCP-106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격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몇 번이나 탈출한 적이 있었고 수차례의 격리 방법을 개선한 끝에 SCP-106이 납을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납을 사용한 결과 탈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43%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하여 SCP-106은 납으로 덧댄 강철판으로 이루어진 밀폐 공간에 격리하고 있으며 격리 공간은 동일한 물질로 만들어진 40개의 층으로 둘러싸여 있고 각 층과 층 사이의 간격은 36c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층 사이에 지지대는 각 층마다 무작위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전자기장을 이용해 벽, 천장, 바닥 등 표면에서 SCP-106을 최소 60cm 이상 떨어진 채 격리하는데 쉽게 말해 어느 벽면에도 닿지 않도록 격리 공간 중심에 공중에 둥둥 띄워서 격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더 복잡하고 살벌한 격리 시스템으로 격리 중이며 이러한 격리 절차조차도 3개월마다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격리 시설 내에 어느 한 곳이라도 부식이 발견될 경우 200m 이내의 직원들은 기지 보안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구출 작전은 실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빠르게 달려오지 않지만 접촉하는 순간 확실한 죽음 또는 죽지 않을 정도의 고통 그리고 끌려간 뒤 고문과 같은 술래잡기를 체험하게 되는 악질적인 성격을 가진 SCP-106 마주친다면 무조건 도망가세요. 여기까지 SCP-재단 제4탄이었습니다. 이 존재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곰인형처럼 생겼습니다. 46cm의 크기,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외형에 속은 솜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왼쪽 가슴 부분에는 심장 모양의 핀이 장착되어 있으며 목 부분엔 리본을 메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색과 무늬를 띤 헝겊으로 외관이 이루어져 있으며 실험 결과 일반적인 곰인형과 똑같은 재질로 밝혀졌습니다. 이 존재, 아니 이 곰인형의 일련 번호는 SCP-2295, 등급은 세이프, 안전이며 주변 2m 이내에 있는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활동을 시작합니다. 가위, 하얀색 실, 바늘 또는 뜨개 바늘을 입안에서 꺼내고 주변에 있는 헝겊, 털실, 옷조각 등 바느질에 사용 가능한 모든 걸 동원하여 부상자의 부상 부위에 대체 가능한 장기, 피부 등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조 장기를 SCP-2295-1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SCP-2295-1은 어느샌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부상자는 의식을 잃게 됩니다. 잠시 후 부상자가 의식을 차렸을 땐 이미 손상된 장기는 SCP-2295-1로 교체가 되어 있었고 기존에 손상된 장기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부상자가 발생하면 대체 장기를 만들어 치료해주는 게 SCP-2295의 특징입니다. 여러 명의 부상자가 주변에 발생했을 땐 나이가 어린 대상부터 치료하며 주변에 헝겊이나 실 등이 없을 경우엔 자신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천과 솜을 사용해 SCP-2295-1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실된 SCP-2295의 속재료는 매일 1g씩 복구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속재료만 복구가 되기에 겉면을 복구할 수 있도록 주변에 헝겊 등의 천 조각을 건네줘야 합니다. 아직까지 SCP-2295가 만든 인조장기 SCP-2295-1로 대체된 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선 거부 반응이나 합병증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한 번은 장기간 흡연으로 폐가 심하게 손상된 사람의 폐를 SCP-2295-1로 교체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은 뇌 손상을 입은 부상자를 조우하게 되었는데 평소와 달리 SCP-2295는 매우 당황한 듯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윽고 대체할 수 있는 장기가 아닌 초콜릿을 건네어주고 그 부상자가 숨을 거둔 뒤에도 다리에 안긴 채 마치 눈물을 흘리듯 눈에서 식염수가 흐르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SCP-2295가 최초 발견될 당시 우편 배달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SCP-2295에게 붙여진 문서 2295가 발견되었습니다. 붉은색에 짧은 글귀가 적힌 엽서였고 곰인형 카이로스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무섭고 위험한 존재들이 많은 SCP-재단의 격리 대상 중에서도 이질적으로 인간에게 우호적이고 다친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존재 SCP-2295 여러분도 각자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탐나는 곰인형이네요. 일본 나가사키에서 또 다른 곰인형이 발견되었습니다. 겉면은 반달가슴곰의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죽과 가죽을 꿰맨 재봉실은 알 수 없는 구성의 섬유성 결합 물질이라고 합니다. 일련 번호 SCP-1145 다른 곰인형과 달리 무게가 9.4kg에 달하며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전신에서 방사선을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SCP-1145는 주변에 인간이 발견되면 초속 45m의 속도로 가로막는 모든 물질을 통과하며 대상 인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1m 안에 다다른 순간부터 평상시 방출하고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방사선을 방출하기 시작하고 30초마다 방출되는 방사선의 양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된 인간이 SCP-1145를 맨손으로 집어들면 다시 기존에 방출하던 방사선 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될수록 인체에 치명적이기에 결국 해당 인간이 사망하게 되면 SCP-1145는 비활성화 상태로 접어듭니다. 단 밝기 20루멘 이하의 조명으로 SCP-1145를 비추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활성 상태로 접어듭니다. SCP-1145는 가로 세로 너비 각각 2m 크기에 15cm 두께로 된 분규산 유리 용기에 격리하며 항상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최소 가로 세로 50m, 높이 29m의 격리실에 보관합니다. 격리실 근처 5m 이내로 접근하는 모든 인물을 감시하고 있으며 SCP-1145가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인간형 객체 수용실에 희생양으로 쓸 D등급 인원을 항상 배치하고 있습니다. 바나나에도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수치에 따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SCP-1145 여러분도 바나나 조심히 드세요. 일련번호 SCP-1048 검은 리본을 메고 있는 크기 33cm의 갈색의 곰인형입니다. 이 존재는 자의로 움직일 수 있으며 초기에는 세이프 등급으로서 아무런 위험 요소 없이 기지 내부를 자유로이 배회하며 간단한 상호작용으로 인간들과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지 7개월이 지났을 무렵 SCP-1048은 여러가지 물품을 사용하여 자신의 복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SCP-1048-A, SCP-1048-B, SCP-1048-C 인간에게 공격적이지 않던 SCP-1048과 달리 이 복제품 3개체는 노골적으로 인간에게 적의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SCP-1048-A 어느 날 기지 내에서 SCP-1048과 SCP-1048-A가 함께 배회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크기는 SCP-1048과 비슷했지만 전신이 인간의 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SCP-1048은 마치 SCP-1048-A에게 기지를 안내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보안 부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SCP-1048-A를 격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SCP-1048-A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10m 이내의 모든 인간의 눈과 귀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5m 이내의 인간들에게서는 전신에서 사람의 귀가 자라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초도 되지 않아 자라난 귀는 전신을 덮었고 증상이 나타난 모든 인원들은 3분 만에 죽었습니다. 검시 결과 식도를 포함한 입에서 자라난 귀로 인해 질식사한 것이 밝혀졌고 이후 SCP-1048과 SCP-1048-A는 자취를 감춘 채 현재까지 격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 사건이 있은 후 기지 내에서 귀가 없어진 연구원이 발견되었습니다. 추가 피해자는 이후 확인되지 않았기에 SCP-1048 또는 SCP-1048-A가 해당 연구원의 귀를 복제해서 사용한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으로 범위 내의 모든 인간들을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존재 SCP-1048-A였습니다. 다음으로 SCP-1048-B 이 존재 역시 SCP-1048과 흡사한 외형이지만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며 덜컥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마치 내부에 무언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발견된 SCP-1048-B의 몸에서 벌어진 틈 사이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 즉 영아의 팔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목격한 여성 연구원은 비명을 질렀고 SCP-1048-B 역시 영아와 유사한 울음소리를 내며 여성 연구원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고 여성 연구원에게 큰 내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도착한 보안부대는 해당 연구원과 SCP-1048-B를 처리했고 이후 어느 여성 박사가 자기 사무실에서 피를 흘린 채 기절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박사는 취침 도중 외부 요인으로 인해 낙태가 행해졌으며 낙태된 태아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추측에 의하면 SCP-1048은 임신 중이었던 박사의 뱃속의 아이를 끄집어내어 SCP-1048-B로 만든 건 아닐까 라고도 전해집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SCP-1048의 창조물 SCP-1048-C 전신이 녹슨 금속으로 이루어진 SCP-1048-C는 SCP-1048-B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던 카버 박사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었는데 그 후 도주하는 SCP-1048-C는 단순히 도주하는 도중에 행한 폭력으로 수많은 인원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었으며 단순히 점프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몸통을 뚫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SCP-1048-B는 다행히 현장에서 제거되었지만
SCP-1048A와 SCP-1048C는, 그리고 이들을 만든 SCP-1048은 아직도 기지 안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아무도 몰래 더욱 끔찍한 또 다른 복제품을 만들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고민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 위험 레벨 1. 전자레인지를 보고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다면 시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무게만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기계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의 일련 번호는 SCP-914, 별명은 태엽장치, 격리 등급은 세이프, 안전입니다. 이 기계장치는 중앙에 조절장치가 있고 양쪽에는 무언가를 투입하는 부분과 배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조절장치에는 5가지 설정값이 존재하는데 매우 고음, 고음, 1:1, 굵음, 매우 굵음이라고 적혀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 기계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800만 개가 넘는 나사못, 벨트, 도르랩, 톱니바퀴, 용수철과 기타 태엽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무나 천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고 하며 더욱 신기한 건 이 기계장치는 어떠한 전력, 풍력, 화력 등의 에너지원이 일체 필요하지 않으며 작동되는 동안에도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합니다. 작동시키는 방법은 투입 칸막이 안에 무언가를 넣은 뒤 레버를 원하는 설정값에 맞추고 중앙에 꽂혀있는 열쇠를 톱니바퀴 감듯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설정값에 따라 5분에서 10분 정도 뒤에 투입 칸막이에 넣었던 무언가가 배출 칸막이를 통해 변화된 상태로 배출됩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크고 오래된 기계이지만 그 결과물을 보면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에 도달한 기계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각 설정값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매우 고음, 영어로 very fine, 투입 칸막이에 넣은 물체를 완전히 재해석하여 본질에 집중한 물체로 상위 호환에 버금가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평범한 강철을 넣었더니 섭씨 5만도에서도 버티고 절대 손상되지 않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금속 물질로 변하였고, 소설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책을 넣었더니 종이로 된 불사조가 튀어나왔으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에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19금스런 실험을 통해 기적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었었습니다. 고음, 영어로 fine, 매우 고음처럼 재해석의 범위가 크진 않지만 투입한 물건보다 조금 더 상위 호환의 물건으로 변하는 건 맞다고 하지만 원래 물질의 용도나 성질이 바뀌기도 하기에 마냥 좋게만 바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1, 투입한 물체와 같은 가치 또는 비슷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한 번은 D등급 인원을 넣어봤습니다. 참고로 D등급 인원은 보편적으로 흉악범 출신의 SCP-재단에선 소모품 취급당하는 신세입니다. 그렇게 SCP-914를 가동했더니 다른 인종의 살아있는 인간으로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생물체가 아닌 전자기기, 노트북을 넣어봤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만 다른 비슷한 성능을 지닌 노트북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안녕이라고 적힌 쪽지를 넣었더니 전 잘 지내요 라는 쪽지가 나오기에 이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굵음, 투입한 물체를 분해합니다. 컴퓨터를 넣으면 컴퓨터 부품이 전부 분해된 채로 배출됩니다. 10유로 지폐를 넣었더니 5유로 지폐 2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위 호환의 물건 여러 개로 배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굵음, 굵음이 분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 박살내고 분쇄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넣으면 고열로 갈갈이 찢은 듯한 고깃덩이가 배출되고, 시계를 넣으면 그 시계에 사용된 광석과 잉크로 변하여 배출됩니다. 이 기계 SCP-914를 통해 만들어진 SCP 개체들도 있는데 SCP-085와 SCP-427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SCP-085는 그림이고 SCP-427은 목걸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SCP-085를 설명하기에 앞서 SCP-067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말해 오래된 만년필입니다. 이 만년필 SCP-067이 특이한 건 이걸 사람이 집어드는 순간 펜을 쥔 팔의 팔꿈치 아랫부분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통제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당한 팔은 펜을 쥔 사람의 살아왔던 내용이나 겪었던 사건 등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복잡한 예술작품을 그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신비한 능력을 지닌 만년필 SCP-067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태엽장치 SCP-914에 넣어봤습니다. 설정값은 고음으로 세팅해놓고 잠시 후 확인된 결과물은 놀라웠습니다. 흑백으로 그려진 채 종이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림이 나타난 것입니다. 15cm 정도의
밑그림이며 포니테일 헤어스타일을 한 여름철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성이었으며 SCP-914에 넣기 전 붙여진 인물의 이름인 카산드라를 본따 이 여성을 캐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캐시는 자신이 종이 위에 그려진 2D 형태의 존재란 걸 인지하고 있었고 소리를 낼 수 없지만 자신이 그려져 있는 종이 여백의 글씨를 써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게다가 성격 또한 굉장히 밝고 활기차며 인간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물론 때때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캐시가 존재하는 이 종이에 사람들이 옷이나 자동차, 식음료 등을 그려주면 캐시는 그걸 사용할 수 있기에 종종 선물로 즐길 거리를 그려 넣어주곤 합니다. 다만 동물이나 사람 등 생명체를 그리면 그 즉시 사라져버립니다. 또한 캐시는 다른 종이로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만화책이나 유화, 석탄화 같은 다른 그림체의 그림이 그려진 종이로 이동할 경우 그 그림체와 유사한 스타일로 변하게 됩니다. 현재 SCP-재단의 정책상 화재 예방 시스템이 엄중하게 설치된 곳에서 전용 캔버스 위에서만 활동하도록 제한되어 있기에 다른 인쇄물로의 이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전한 존재이기에 모든 2등급 이상 인원과의 접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CP-914에 의해 만들어진 SCP 개체 중 하나인 SCP-427 SCP-427은 원래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무엇이든 100% 치료하는 SCP-500을 SCP-914에 넣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은색으로 되는 로켓 형태입니다. 여기서 로켓은 우주로 발사하는 그 로켓이 아닌 만화나 영화에서 종종 봤었던 중세시대에 많이 쓰인 목걸이처럼 달고 다니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회중시계나 나침반 등으로 흔히 쓰였던 뚜껑이 달린 원형의 물건입니다. 어쨌든 이 로켓 형태의 SCP-427은 뚜껑을 열면 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빛에 닿은 생명체는 회복 능력이 순간적으로 향상되어 외상은 물론 각종 질병마저 치료하는 이로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너무 장시간 빛에 노출될 경우 형태가 붕괴되고 인간의 지식을 넘어선 초인간적인 지성과 괴력을 지닌 거대한 살덩어리로 이루어진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때문에 SCP-427은 러브크래프트의 로켓이라고도 불립니다. 이처럼 괴물로 변한 대상은 살점 짐승이라고 불리며 일련 번호는 SCP-427-1이고 등급은 케테르로 분류됩니다. 이 괴물을 무력화하기 위해선 섭씨 1100도 이상의 고열에 노출시키거나 강력한 물리적 충격을 줘야 합니다. 이렇게 큰 위험이 있는 도구이기에 SCP-427을 사용할 때는 철저하게 시간을 기록하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몸에 좋다고 많이 먹다간 배탈납니다. 일련 번호 SCP-3008 앞서 말씀드린 유명 가구 매장 이케아에서 운영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고 폐업하여 텅 빈 매장이지만 정문을 통해 들어가면 운영 중인 이케아 매장과 매우 닮은 장소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건물 밖에서 볼 때보다 훨씬 넓은 최소 1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도 건물의 경계선이 보이지 않아 그 이상 넓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는 SCP-3008-1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민간인이 최소한의 문명을 구축한 채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적인 거주시설과 방어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SCP-3008-2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외형은 사람과 닮았으나 비정상적으로 키가 크거나 작고 마치 사람을 잡아서 쭉 늘어뜨린 듯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눈, 코, 입 등이 없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SCP-3008-2는 모두 이케아 직원 유니폼에 해당하는 노란색 셔츠와 파란색 바지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SCP-3008-1이라고 부르는 이 공간은 이케아 매장이 영업을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에 맞춰 낮과 밤이 교차하며 조명이 밝혀지고 꺼집니다. 낮에는 SCP-3008-2는 비교적 얌전한 편이지만 밤이 되면 영업이 끝났으니 매장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하며 모든 인간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낮에도 먼저 공격한다면 반격을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공간 SCP-3008-1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공간의 출입문은 항상 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 위치가 시시각각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탈출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SCP-3008에서 한 남성이 탈출에 성공했으나 10초 후 SCP-3008-2가 뒤따라 나와 그 남성을 잡아 죽였고 이에 현장에 있던 무장대원들이 SCP-3008-2를 사살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SCP-3008-2가 처음으로 SCP-3008에서 밖으로 나온 기록이며 그렇게 사살된 SCP-3008-2가 가지고 있던 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기의 내용을 토대로 추측된 것은 SCP-3008-2는 본래 SCP-3008-1 안에서 SCP-3008-2를 피해 살아남으려 버티던 평범한 민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로 인간이 SCP-3008-2로 변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재는 SCP-재단에서 SCP-3008이 있던 거리 전체를 매입하여 기지로 개조하였고 SCP-3008의 입구는 항상 감시 중이며 실험 목적 외에는 SCP-3008에는 들어갈 수 없고 SCP-3008에서 나오는 민간인은 모두 기억 소거제를 투입해 석방합니다. 이 기억 소거제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무 건물이나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처에 화장실이 안 보여도 잘 살펴보고 건물에 들어가세요. 리바이어던 또는 레비아탄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 SCP-169입니다. 먼저 이 존재는 너무나도 큰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000에서 8000km 정도로 추측됩니다. 지구상에서 격리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어떤 구조물도 이 크기에서 나오는 위력을 버틸 수 없습니다. 이 생물은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측되며 번식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SCP-169가 그저 뱃사람들이 믿는 미신에 불과하다고 여겼으나 기동특무부대 감마6의 조사로 이상현상을 발견했고 섬이 이동한 걸 찾아냅니다. 알고 보니 섬이 이동한 이유는 SCP-169의 호흡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휴면 상태로 밝혀졌으나 만약 깨어난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대재앙이 일어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도 바다에 아무거나 버리지 마세요. SCP-169가 화나서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련번호 SCP-3000. 이 존재는 매우 커다란 바다뱀처럼 생긴 존재입니다. 전체 길이는 측정할 수 없으나 600에서 900km 사이로 추정됩니다. 머리는 지름 2.5m로 측정되며 몸통 부위는 최소 10m 이상이라고 합니다. SCP-3000은 육식성 동물입니다. 그리고 사냥을 하기보단 사냥감이 다가오는 걸 기다리는 방식의 전형적인 정주성 생물이며 특정 자극의 반응이나 식사 중에만 머리를 움직입니다. 그 외엔 거의 움직이지 않지만 빠르게 움직여 먹이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CP-3000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있다면 두통, 편집증, 공황, 기억 손실 및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SCP-3000은 몸에서 Y909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Y909라는 물질이 SCP-재단에서 쓰이는 기억 소거제 원료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채취, 생성하기 위해선 SCP-3000에게 사람을 먹여야 합니다. 정확히는 먹는다기보다는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발생되는 정신이상 증세를 겪으면서 SCP-3000이 집어삼키면 그 안에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썩어 죽을 때까지 지내게 된다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SCP-3000은 먹이, 즉 사람을 섭취한 뒤 신체의 앞부분에서 기억 소거제의 원료인 Y909를 분비하기 시작하고 이 순간을 소화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소화기간은 약 2시간 30분 정도이며 잠수팀은 Y909를 제한 시간 내에 채취를 끝내고 복귀해야 합니다. 정신이상 효과가 약해지긴 하지만 지휘실에선 수시로 인지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목숨을 바쳐서 얻게 되는 기억 소거제의 원료 Y909입니다. 그리고 SCP-3000과 마주쳤음에도 운 좋게 살아남았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3등급 연구원 크리시 나무티 박사는 잠수 장비 없이 에어록에서 나가려 했었고 그 후 아난드 만나바 박사와의 면담 기록에선 SCP-3000을 신이라고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의 바램대로 에트제 규약에 따라 SCP-3000이 있는 곳에 제물로 바쳐졌고 크리시 나무티 박사는 SCP-3000에게 먹히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Anand, I was wrong. God save me. It's not. SCP-3000, 이 존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해산물을 싫어합니다. 지구 어딘가의 어느 장소에서 약 70m 높이의 불기둥이 솟구치는 게 목격됩니다. 그 현장에 도착한 SCP-재단을 기다리고 있던 건 불에 탄 남녀 한 쌍의 시체와 기묘하게도 변칙적인 높은 열을 발산하는 죽은 사슴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슴 위에는 하얀 재로 덮인 인도계 중년 여성이 나체로 서 있었고 잠시 후 가까이 다가가 죽은 사슴에 손을 대자 사슴의 사체는 바스라졌고 재와 석탄만이 남았습니다. 그 후 의문의 여성은 SCP-재단에 의해 확보, 격리되었고 이 여성을 유클리드 등급의 SCP-273이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특별한 저항 없이 SCP-재단에게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고 기록된 면담에 따르면 SCP-273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으나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고 나이는 30대 정도로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는 명확히 모르는 것 같으나 큰 잘못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떠한 큰 실수로 인해 지금의 존재가 되었다고 말했고 면담을 하던 박사가 SCP-273에게 무엇으로 변하였다는 말인지 묻자 그녀는 나즈마키 이렇게 말했습니다.
SCP-273은 평범한 인간과 같은 외형을 지니고 있으며 어느 특별한 성질을 제외하곤 인간과 동일하다고 밝혀졌습니다. SCP-273은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욕구는 느끼지 않으나 배고픔을 주기적으로 느낍니다. 12시간마다 무언가를 이용해 배고픔을 해소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날고기 등으로 해결합니다. 다만 소화기관을 통해 먹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손에 쥐고 있으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음식이 산화되면서 새하얗고 고운 재를 남기며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고기 이외에도 다양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인간을 소비할 경우 배고픔의 해소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험에 의해 D계급 인원을 위의 방법대로 사용하여 배고픔을 해소했을 당시에는 개인 격리구역의 구석에 앉아 한동안 칸막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SCP-273이 격리된 공간에 SCP-재단의 요원 2명이 질문을 하기 위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SCP-273은 요원들을 향해 나가라고 소리치며 다급히 요구했습니다. 요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나가지 않았으며 이후 SCP-273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기괴한 몸짓을 하였고 잠시 후 그녀가 SCP-재단 측으로부터 받았던 높은 도수의 술 바카디 151이 그녀의 손에 쥐어 있었고 병이 폭발하며 보고된 적 없던 강력한 불길이 타오르며 초고온의 화염으로 격리 공간은 물론 관찰실까지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SCP-273은 방화금고에 격리되었으나 그마저도 소용이 없다고 밝혀졌으며 SCP-273은 사망할 경우 신체를 중심으로 큰 화염이 일어나고 1m 정도의 불기둥이 일어나며 잠시 후 불이 꺼진 뒤에는 하얀 잿더미만 남고 그곳에 푸른 불꽃이 코로나처럼 둘러쳐지고 몇 시간이 지나면 주위의 공기를 포함한 물질을 소비하면서 SCP-273은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한 SCP-273은 깨어난 뒤에 자신이 죽었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배고픔에 시달리며 무언가를 산화시키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이 존재 SCP-273, 그녀는 정말 악마일까요? 아니면 조금 특별한 체질을 지닌 불쌍한 여성인 걸까요? 여러분도 외출할 땐 가스불 잘 끄고 외출하세요. 일련번호 SCP-499, 등급은 유클리드, 175cm의 키에 80대 정도로 보이는 인간 남성입니다. SCP-499는 몸통 전반을 비롯한 얼굴과 팔, 그리고 가슴에 큰 화상 자국이 있으며 눈은 강한 빛에 노출돼서 호흡기는 화재 연기를 들이마셔서 피해를 입은 상태이기에 앞을 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무언가 누군가와 상호작용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나이도 많은 편이라 심장기능 저하, 관절염 등으로 많이 노화된 신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몸에 멀쩡한 곳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이 노인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열에 대한 높은 저항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펄펄 끓는 물에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SCP-재단에서는 SCP-499를 위한 특별한 격리 공간이 주어졌는데 깊이 110cm의 도랑이 파인 지름 60m 크기의 원형 격리 구역입니다. 그리고 지름 1.1m로 측정되는 금속 구체의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SCP-4992라고 부릅니다. SCP-4992는 추상적인 문양이 곳곳에 새겨져 있고 질량은 거의 5,90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까스로 옮길 수 있는 물체인데 이 SCP-4992는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 10만 루멘의 빛과 섭씨 120도에 달하는 열을 방출하는데 이때 SCP-499는 크게 원을 한 바퀴 돌며 SCP-4992를 밀기 시작하고 원의 지름상 SCP-4992의 위치는 북극성과 지평선 위의 태양 간 상대 각도에 대응하는 위치가 됩니다. 해가 지면 SCP-4992는 다시 본래의 금속 물체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SCP-499가 SCP-4992를 밀며 만든 원이 완성되는 데까지 48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SCP-499가 쓰러졌습니다. 의료 인원이 심폐소생술을 하여 다행히 SCP-499는 정신을 차렸고 그 후 SCP-499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금 하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발견됩니다. SCP-499가 정신을 잃은 그 순간 다시 눈을 뜨기 전까지 하늘의 태양이 지평선 위에서 마치 SCP-499를 기다리듯 각도의 변화 없이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 후 SCP-499가 원을 그리면서 태양의 각도도 평소처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SCP-499의 격리구역을 청소하던 인원이 SCP-499가 배설물로 써놓은 메시지를 발견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과연 SCP-499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나라는 유독 산이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산불이 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기도 합니다. 2007년 여름 어느 산등성이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불은 일반적인 산불과 달리 마치 자기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이에 SCP-제자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끊임없이 산을 불태우고 그 불을 흡수하며 점점 더 커다란 고온의 불꽃을 내뿜는 인간 형태의 존재였습니다. 이 존재의 일련 번호는 SCP-457, 등급은 유클리드, 그리고 동시에 잠재적 케테르 등급입니다. SCP-457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성냥 하나 정도의 작은 불꽃이지만 주변에 무언가를 태우거나 인화성 물질 등으로 옮겨 충분한 연료를 갖출 경우 인간 형태의 불꽃으로 변형되며, 그와 동시에 지능 또한 대폭 상승합니다. 더 많은 연료를 얻기 위해 격리된 상태에서도 인간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기도 했으며, 인간은 물론 모든 것을 태우려는 의지와 더 큰 불꽃으로 변화하려는 목적을 지닌 채 행동합니다. SCP-457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불명이지만 분명한 건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에 반드시 격리해야만 했습니다. 두껍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로 이루어진 공간에 격리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즉시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도록 되어 있고, 격리실에 누군가 들어갈 경우 온도 조절 밀봉 슈트와 내화 방패, 비상용 소화기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옛말에 불이 나서 큰 피해를 입힐 경우 화마가 덮쳤다고 말합니다. SCP-457, 이 존재가 바로 화마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